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6년 3월 두 번째 주 소식인데요. 이번 주 AI 업계는 정말이지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들이온 한 주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AI가 창의성의 날개가 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와 또 국가적인 위협까지 고개를 들었거든요. 자, 일부 주간 뉴스를 통해서 이 복잡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소식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할리우드에서 온 이야기인데요. AI가 과연 예술가의 적일까요?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세계적인 스트리밍 공용이죠. 이 넷플릭스가 배우이자 감독으로 유명한 벤 애플렉이 세운 AI 영화 기술 회사 인터포시티브를 인수했다는 소식이에요. 벤 애플렉은 2022년에 이 회사를 세웠는데 이제 넷플릭스의 수석 고문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벤 애플렉은 왜 이런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AI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이 엿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스토리텔링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바로 그 판단력을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창의력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지켜주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이 기술이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하지 않는 일이 명확하다는 점이에요. 무슨 AI 배우를 만들거나 가짜 연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요. 영화 다 찍고 나서 후반 작업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장면 연결이 좀 이상하거나 조명이 안 맞는 그런 문제들을 잡아주는 거죠. 창작자의 원래 의도를 그대로 지켜주면서요. 한마디로 아티스트를 위한 정말 강력한 조수, 그런 셈입니다. 자, 이렇게 창의적인 분야에서 AI가 얼마나 멋지게 쓰일 수 있는지 봤는데요. 이제는 동전의 다른 면, 그 어두운 그림자를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 AI 업계의 거물들이 아주 복잡한 윤리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우선 오픈 AI 소식입니다. 챗GPT에 성인 모드를 내놓으려던 계획을 뒤로 미뤘다고 해요. 왜냐?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일단은 지능을 더 높이고 개인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핵심 성능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근데 오픈 AI의 고민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미 국방부, 펜타곤과의 계약 문제 때문에 하드웨어 부문의 핵심 임원이었던 케이틀린 칼리노스키가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사법적 감독 없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인간의 허락 없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자율무기 같은 건 훨씬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한 거죠.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에서는 지금 오픈클로우라는 AI 에이전트를 쓰면 정부가 돈을 주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프로젝트 하나당 최대 200만 위안, 미화로 치면 거의 29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부에서는 돈까지 줘가면서 쓰라고 하는데 정작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클로우가 사용자 컴퓨터의 거의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설정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 모든 개인정보가 털리거나 해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편리함이냐 보안이냐, 이 어려운 숙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아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움직임, AI 연구의 넥스트 레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AI들은 대부분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세상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월드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아기처럼 실제 세상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리 법칙은 뭔지, 원인과 결과는 뭔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겁니다. 정말 야심찬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분야에 벌써부터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AI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튜링상 수상자인 얀 르쿤이 공동 창업한 새로운 회사 AMA 랩스가요.
글쎄, 초기 투자금으로만 무려 10억 3천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그럼 이 AMI 랩스는 뭘 하려는 걸까요? 전략이 아주 명확해요. 당장 돈 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초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숨기지 않고 논문이나 오픈소스로 전부 공개하겠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첫 파트너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나블라를 선택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한 분야에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해 보겠다는 거니까요. 엄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류를 위한 원대한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그 그림자 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배후에서 AI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한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는데요. 북한의 해커들이 AI를 이용해서 서방 기업에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법이 정말 영화 같아요. 첫째, AI로 가짜 이름과 이력서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둘째, 화상 면접에서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과 딥페이크로 얼굴까지 바꿔서 감쪽같이 속입니다. 셋째, 그렇게 원격 IT 개발자를 취업에 성공하고 나면요. 넷째, 심지어 코드를 짜거나 업무 이메일을 쓰는 것까지 AI를 이용해서 의심을 피하는 거죠.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정교해진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줬습니다. 혹시 딥페이크가 의심된다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안경테 주변이 좀 깨져 보이는지 픽셀레이션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또 얼굴에 비치는 빛이 어색하지는 않은지도 잘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화상이나 대면 인터뷰를 고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뉴스들을 보면 AI가 정말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들죠. 벤 애플렉처럼 인간의 창의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멋진 도구가 되기도 하고 북한의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술 자체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인류가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Better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로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Better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AI 분야의 새로운 소식들을 들고 왔는데요. 특히 AI의 미래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들, 그리고 또 바로 현장에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코드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AI 연구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AI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논문 한 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인공일반지능, 우리가 흔히 AGI라고 부르는 이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논문입니다. AI가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논문이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바로 Are humans truly general?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모든 걸 잘하는 그런 보편적인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AI의 최종 목표는 인간처럼 뭐든 다 잘하는 범용지능을 만드는 거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잖아요. 바로 그 핵심 가정에 정말 그게 맞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AGI 대신에 새로운 목표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Superhuman Adaptable Intelligence, 줄여서 SAI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예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을 훌쩍 뛰어넘고 또 인간이 아예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채워주는 그런 전문화된 초지능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AGI가 인간처럼 이것저것 다 잘하는 범용성을 목표로 한다면 SAI는 그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흉내내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도구를 만들자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막연했던 AGI라는 목표 대신에 훨씬 더 명확한 개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AI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 하는 연구입니다. 말하자면 협력적 강화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HARCL, 즉 헤테로지니어스 에이전트 콜래보레이티브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요. 이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셰프 여러 명이 있는데 각자 자기 레스토랑은 따로 운영해요. 그런데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할 때는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서로서로 도와주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협력학습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요? 논문에서는 HCPO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이 알고리즘 안에는 4가지 핵심적인 장치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수 에이전트랑 하수 에이전트처럼 능력 차이가 많이 나도 서로 잘 배울 수 있게 그 격차를 줄여주고요. 또 각자 경험한 데이터를 공유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나누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협력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HACPO를 썼더니 기존 방법보다 성능은 3.3% 더 좋아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학습에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롤업 비용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더 적게 쓰고 더 좋은 결과를 낸 거죠. 자,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건 AI가 영상을 만들 때 실제 물리법칙을 좀 알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에 물리 시뮬레이터를 쏙 집어넣은 거죠. 요즘 AI가 만든 영상들 보면 가끔 물체가 막 중력을 무시하고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벽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좀 이상한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시죠? 딱 봐도 저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움직임들이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 PSIVG라는 4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일반 모델로 대충 초안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3D 공간이랑 물체들을 뽑아냅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데 이 물체들을 물리 시뮬레이터에 놓고 돌려서 아주 현실적인 움직임을 계산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계산된 궤적을 가이드 삼아서 최종 영상을 완성하는 겁니다. 뭐랄까 물리 선생님이 옆에 딱 붙어서 AI가 숙제하는 걸 하나하나 봐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지금까지는 AI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논문 3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디어들이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겠죠?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어떤 멋진 도구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소식은 코드 섹션의 첫 번째인데요. 바로 유토니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정말 다양한 형태의 3D 데이터를 단 하나의 모델로 다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만능 인코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프로젝트가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과연 데이터 소스가 뭐든지 간에 3D 공간을 통째로 이해하는 AI 모델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토니아는 이걸 해내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저 멀리서 찍은 원격 탐사 데이터부터 자율주행차가 쓰는 실외 라이다 스캔, 실내에서 찍은 3D 영상, 심지어는 CAD 모델까지 이런 온갖 종류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기술이 앞으로 로보틱스나 AR, VR,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 세상을 3D로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모델, 그러니까 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죠. 소스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에 있는 GitHub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말이나 그림으로 벡터 애니메이션을 뚝딱 만들어주는 옴니로티라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웹이나 모바일 애니메이션에서 표준처럼 쓰이는 러티라는 포맷을 다루는데요. 문제는 이 러티 포맷의 원본 파일이 JSON이라는 형식인데 이게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AI가 곧바로 학습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복잡한 제이슨 파일을 AI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명령어와 값들의 나열로 바꿔주는 일종의 전문 번역기, 즉 토크나이저를 만든 거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는 그냥 웃고 있는 태양,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만 해도 AI가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프로젝트도 직접 한번 만져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뉴스레터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I가 전문 기술과 물리 세계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다음으로 증강될 인간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